이것은 이루어졌는데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에 그러한 특징의 추이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다른가를 이제 추정함으로써, 또 그것과 어떠한 방법으로 같은가, that, this와 대조되어 있죠. 순수한 사실로부터 이제 반사실적이고 비평적인 그 경로를 지나 논쟁이 되고 있는 비평적 서술의 이름에 의해서 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다만 그 혼합된 것은 비평적인 증명뿐이고, 그 이름은 바로 수사학이다. 수사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로티에스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로티는 그 철학자로서, 분석 철학자로서 실용주의 철학으로 이제 옮긴 현대 철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레프레젠테이션, 그 표상주의에 의하면은 거울에 비친 그 본질을 중요시했는데, 이 프라그마티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직면해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프라그마티즘주의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익스커버런트 캐릭터, 그 풍부한 특수성을 우리가 만든 적이 있다. 즉 철학적인 대화 선언에서, 즉 논리는 수사적이고 증명이 돼야 하고 퍼슈에이션, 설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논리가 특별히 그 신축적인 문제, 이퀘이션은 공리라고도 하지만은 문제로서 이제 다루어지는 그런 철학적 다뤄지는 그런 철학이죠. 논리가 다루는 그런 철학의 그 특수성, 즉 특수성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결코 그를 방지를 못했다는 거죠. 로티에스크, 즉 프라그마티즘의 그 리트리트는 이러한 그 경험주의나 그 실용주의에 있어서는 그 진실이 본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리트리트. 그건 겨울에 비친 그 상의 본질과 같이 그 경험주의에서 그 의미가 거기에 돌아간다를 막을 수가 못했다. 즉 증명에서 회화의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규범적인 이념으로서 그 진실을 버리는 그런 회화입니다. 회화로 이제 퇴각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컴포지션이죠. 실용주의. 이게 실용주의를 규범적 이념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토릭, 수사학은 재구성되고 있다. 즉 적합한 툴로서. 그러니까 본질이 보다 더 수사학을 강조하죠. 철학적인 어떤 자기 분석으로 적합한 도구로서 이제 재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즈덤 텀즈, 즉 지혜말로서 기초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트 레셔널, 즉 합리성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논 레셔널 폼 퍼슈에이션,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설득 형식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죠. 위자우트 폴링 백은 퇴각, 즉 연역 귀납과 연역의 잘 알려진 절차상에서 단순히 퇴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역이나 귀납 방법에서보다도 레셔널 펌퍼시션, 설득 그 형태로부터 이제 합리성을 차별화하는 거, 이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합리적인 분석이 전통성이나 고대 전통성적인 수사학적인 분석이나 또 현대의 해석학 그리고 문학 비평이 절차에서는 together with, 즉 패턴의 입법적인 합법적인 이성의 분석과 함께 매일 모든 것이 그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어떠한 태도로 하는가 하면은 원리나 규칙이나 컨벤션 정통, 즉 합법성, 다시 말하면은 재판권이, S가 붙었죠. 재판권이 좋은 판단을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일반 법상의 관례의 구별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이 합법성입니다. 지배하는 그런 전통이죠. 동의 어널로그스,
전통의 유사한 그런 태도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디멘션 차원은 분석적인 철학 그 자체에 의해서 언어 연구에서의 최근의 그 디벨롭먼트 개발된 것에서 이자 구할 수가 있다. 제임스 로스는 예를 들면은 페노메논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즉 유추의 초점, 즉 랭귀지로 그 유추하는 초점에 두고 있고, 그거는 모든 언어를 적응함으로써 이해되는 그런 유추의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세미콜론, 이러한 유추의 네트워크는 즉 우리에게 그 허용을 하는 네트워크죠. 스티치, 깁는 법, 불리자 멈추게 하거나 친구 관계를 멀리하게 하거나 그런 힌트를 또 흐리게 하는, 그렇게 allow 한 것입니다. 단순히 워드 드롭, 즉 멈추는 그런 말에서 이키보코이팅,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푸딘 좀 이심스럽게 말을 하자면은 좀 이심이 있지만은 렉시콘을 구성하는, 즉 어휘를 구성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각 언어가 지닐 수 있는 의미의 분파성에도 불구하고 크래지컬 트루즈 컨디셔널 디어리, 형식적인 의미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자연 언어를 대신에 고급적인 그 진리를 조건을 하는 이론으로 부합 알맞도록 하는 렉시콘, 그러한 어휘를 구성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임의로는 자연 언어의 임의학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프라그마tism, 즉 자유로운 그 프라그마티스틱스, 즉 화형론을 지킬 수가 없다. 무가치한 그 화형론으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은 버저 임플리케이션, 함축성 있는 한
책자로서 통합판으로서 버전으로 이제 통합될 수가 있다. 임플리케이션, 이 의미는 함축된 의미의 그는 같지 않지만은 그것은 트루드 펑션, 진실에 기초한 기능적인 것이고, 그 임플리케이션, 함축적인 의미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컨텍스트, 맥락이다. 그 렐러반스, 독립적인 그 합법성이다. weaker implication, 보다 더 이제 함축성이 그 의미가 적어지는 그 의미는 분리된다. 디펜던스, 스피커의 의도, 의해서 의존하는 것부터 이제 분리되고 있다. 어떤 컷업 포인트, 날카로운 버리는 그 점이 없이 스피커와 라에서 강력히 돌아가는 그런 가정과 가설과 또 어셈블션, 역설로부터 추론되지만은 히어로의 단순한 책임, 독단적 책임에 있는 그러한 가설 사이에는 날카로운 그런 포기점이, 버려야 할 점이 없이 의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 이전에서 이제 인디펀던스로 이제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메타포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가능한 함축성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고 청자의 책임이, 즉 그것들을 이제 구성하기 위한 하는데 그 청자의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창조적이고, 메타포는 창조적인 것이 된다. 메타포, 환유, 비유. 이러한 두 가지의 접근을 종합해 보면은 당연히 위주dom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프로 절차에
고유한 작업 위에 빛을 던지는 것이고, 철학 비유로서 철학적인 담화의 그러한 문학적인 요소의 철학적인 레지티머시, 정체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즉 말하면은 아포리즘, 즉 격언과 같은 말이죠. 격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렐레티브 턴, 설화 전에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며, 이 철학에서 그러한 수사학적 특징이 합법적인 철학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철학과 문학 사이의 예리한 그 분화는 한층 더 모호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또 시티브 트루즈, 즉 플라토의 이상세계로부터 문학 분화를 제외하는 그런 정당화를 이제 블러즈 예트 퍼더, 역시 모호하게 마련이다. That attitudes, he argued, may be altered by rational persuasion. This is done by drawing attention rhetorically to the features of what we are talking about, insisting upon how different it is from this, how like to that, passing insensibly from the purely factual through the semi-factual, semi-critical, to the critical predicated issue. Only this mixture is critical proof, and the name of it is Rhetoric. 37. A few years earlier he had made an exuberant character in one of his philosophical dialogues declare logic is rhetoric, proof persuasion, and philosophy logic played with especially elastic equations. 38. But he never beat the Rorty-esque retreat from proof to conversation with the abandonment of truth as a regulative ideal. Rhetoric, rather, is reconceived as a suitable tool for philosophical self-analysis, and for this to be possible on wisdom's terms it is necessary to discriminate rational from non-rational forms of persuasion without simply falling back on the well-known procedures of deduction and induction. Here ancient traditions of rhetorical analysis and more modern procedures of hermeneutics and literary criticism, together with analyses of patterns of legal reasoning, may all have their part to play, in a manner analogous to that in which the principles, rules and conventions governing the relevance or distinguishability of precedent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good judgment. But one important dimension is available from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language by analytic philosophy itself. James Ross, for example, has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analogy in language, understood as applying to all words, the networks of analogy that allow us to drop stitches, friends, and 37. John Wisdom, note on the new edition of Professor